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남방송 특별대담에서는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님을 모시고 주요 의회 추진사항, 향후 의정 운영 계획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희입니다. 먼저 축하 인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제8대 광양시의 의장 김성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성원을 보내주신 광양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광양시의회 의정 사상 첫 여성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광양시 여성 정치인으로서 최초 타이틀이 많다고 들었어요. 첫 지역구 당선과 3선 성공, 그리고 여성 최초 부의장에 이어서 이번에 의장까지. 평소에도 여성 복지를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 최초 3선 여성 의원이면서 또한 광양시의회 의정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수식어가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을 겸허히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광양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의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서 여성 복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여성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여성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여성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숫자로 놓고 보면은 네. 국회에서나 지역에서나 아직은 여성들의 입지가 좁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의장님께서는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의 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숫자로 보면 입지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7대는 6대 때보다 광역 기초 의원들 수가 21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꼼꼼함과 섬세함, 또한 배려하는 그런 모든 성격 자체가 여성들에게 정치가 가장 맞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시의회 정치에 진출하게 되기를 저도 도울 것이며 많이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남도 의회가 이번에 사상 최다 여성 의원 수를 기록했다는 네네. 기사를 봤거든요. 네.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좀 뿌듯함도 느끼고 존경심도 들었어요. 앞으로도 여권 신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의장님과의 대담을 준비하던 와중에 네. 이번에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정의 부회장직도 맡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의장 이외에 활동 중이신 영역이나 아니면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세요? 지역 사회나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자주 물어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의장 된 지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또 좀 빠른 것 같고 또한 제게 주어진 의장직이라는 그것도 제게 좀 벅차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최초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광양시 의장으로서 또 전라남도 최초 시 여성 의장으로서 제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지금 최선이라고 봅니다. 의장님 이번에 출마하실 때 의장 선출 투표가 2천 네네.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예, 선출되셨다고요. 네, 의장에 출마하시면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약속하신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인지 또 앞으로 실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어차피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더구나 의장 선거라는 게 시민들의 한 표 한 표 발품을 품어서 이렇게 얻은 것보다 의장 선거가 좀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정말 힘들고 또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또 그렇게 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직에 나오면서 공약을 하합하는 의회 구현과 또 의정활동을 동료들하고 함께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의 자기의 모든 걸 발휘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한 협력, 협치, 혁신의 세 가지 키워드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또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의회는 원래 합의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토론하고 또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게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잘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고 또한 좋은 정책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전체 의원들이 정말로 우리 광양시가 잘 되게끔 밀어주는 게 저희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합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합을 의장직 수행 바로 그때부터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뛰고 있고 앞으로도 제 임기 동안은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회나 세미나를 활성화시켜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상임위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 5분의 새로 초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소신껏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멘토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 보면 혼자 가면 발자국이 남고 둘이 가면 길이 보이고 셋이 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합과 단결하는 의회를 만들어 오로지 광양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협리, 협치, 혁신. 네. 네, 이 세 가지 네, 키워드가 화합하는 광양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원사에서는 시민을 이롭게 하는 이민 위본의 정신을 근본으로 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네. 광양시 시민 복지를 위해서 추진 중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8대 광양시의 4년은 제가 시민으로 시작해서 시민으로 끝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특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또 지속적으로 또 지원하고 성장을 하도록 제가 또 미래 사업의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일단은 시민들이 필요한 조례 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으로 해서 실천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체육시설 확충,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 테마 또 테마 거리를 조성을 함으로써 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그런 모든 지금 광양이 가장 전남에서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또한 일자리, 그런 것을 그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겠고, 또한 저희가 광양시가 그 청년들에게 주택 보급을 위해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지만 우리 광양시가 최초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아이 낳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거 환경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에 지금 나가 계시는 청년분들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광양으로 오시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정책 같고요. 또한 어쨌든 8대 우리 광양시 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마무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양 시민분들 잘 들으셨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광양 시민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의장에 도전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화합하고 협치하는 광양시 의회를 네. 만들기 위해서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했듯이 의회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고 또 잘 이렇게 이루고 싶어도 합의가 안 되면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기구가 의회입니다, 바로. 그래서 합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고요. 또한 의회가 단합하면 집행부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인 그 비판과 견제도 할 수 있고, 네. 또한 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광양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어찌됐든 광양 시민 15만 시민을 위하는 일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은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했듯이 이렇게 선택해서 잘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을 하며 모든 일이 능동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데도 항상 기쁘고, 우리가 볼 때 집안 그 식구들보다 저희 동료들끼리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화합이 우선이고, 또한 저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시 의회가 모든 온팀이 되어서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참된 대의기관으로서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음. 의원님들 간의 화합과 소통이 시민의 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렇죠. 일이네요. 예. 네, 다음은 올해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하시고 싶은 관심 업무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광양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그게 가장 관건이고, 또한 이제 여수나 순천 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수, 순천, 광양이 서로 융행해서 서로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동부도 그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든 시민들의 자리에 그 일지에 서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 민생을 챙기고, 또 시민들에게 직결된 경제 분야에 대한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광양의암지구라든지 성황도입지구, 택지개발과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중마 금호 권역의 이순신대교, 해병공원, 또한 국지간 도시개발 현안을 꼼꼼히 챙겨서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일제도 시의회도 적극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민생을 챙기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광양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양시 의회 자랑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더 뛰어나다거나 노력하고 있는 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기 우리 광양시의회는 그 시대 변화에 맞춰 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 추진비가 어느 시나 군이나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것을 공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의회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지역 현안 문제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우리가 임시의 폐회 중에도 네. 서로 다시 그게 필요하다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또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우리 광양시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다른 시에서도 저희 의회를 벤치마킹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광양시 의회가 또 뛰어나고 또한 우리 광양시에 그 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광양시 의회 그 직원분들이 한 2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 인사가 있었어요. 딱 한 분만 가겠다고 해서 그분은 네. 이제 임기가 어느 정도 의회 오신 지가 좀 돼서 집행부로 가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또 저와 함께 또 일을 하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네. 의회면 정말 자랑스러울 만합니다. 네네. 네, 의장님 벌써 3선째 활동 네. 중이시잖아요. 네. 네, 여태까지 수많은 의정 활동이나 조례안 발의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그 층간 소음에 우리 언론에도 보면 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갈등을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예전에는 그 시에서 그게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뭐 경찰서를 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갈등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역할도 하고 그래서 크게 우리 광양에 지금 층간소음을 해서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참 제정을 잘했구나 하는 또 그런 뿌듯함을 또 느끼고요. 네. 또 많은 그 시민들이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그 좋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지난해 우리 시가 여성 친화도시 지정과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거머쥐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성과를 우리가 거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성 권익 증진과 아동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광양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또 광양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제가 이제 우리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먼 데서 아주 특별한 그런 조례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가 가까운 주변에 필요한 그런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그 서울을 간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서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시에서 여성의 도시 그렇게 크게 써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 광양도 저런 걸 좀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틀이 돼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성 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의 모든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게 그 여성들이 그 편하게 살 수 있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시나 정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여성이 편해야 가정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엄마가 편해야 모든 게 다 편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편하게 즐겁게 잘 살면 우리 광양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 그 생각에서 제가 그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그게 제일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역시 광양시 네. 최초 여성 의장님으로서 네. 여성과 아이에 관한 복지를 많이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광양시 의회와 정연복 광양시장님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 정연복 시장님이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저희 또 당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일단은 선거 때는 당이란 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 때는 그렇게 갔지만 어차피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과 의원의 공통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거가 끝난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그 열심히 그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집행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만 시민의 행복과 광양의 미래를 보장이 이렇게 우리가 되고 지켜드리려면은 시민행정의회가 함께 만족하는 내일을 내려갈 수 있도록 서로 시장과 의원이 합심해서 토론하고 또 정책을 짜고, 그래야 광양이 발전해 나간다고 봅니다. 열심히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네. 집행부와 의회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복지TV 시청자분들과 광양 시민분들에게 전하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양 시민 여러분,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생각과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민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성희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특별대담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요즘 조카바보, 딸바보라는 신조어가 유행인데 의장님께서는 항상 시민을 염두에 두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이 시민만을 위하는 시민바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광양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광양시 의회가 기대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I just survived.